피머 헤드의 오스토네크로시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토네크로시스는 레디오그라피에서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3개월 정도 되어야 발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스크로시스와 레디오 루서시를 보이게 되는데, 특히 스노캐핑, 디퓨즈 호모지너스 인크리스 덴시티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휴머럴 헤드에서 더 잘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되면 서브콘드랄 프랙처를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 크레센트릭 사인이라 그러죠. 이것이 진행되면은 서브콘드랄 클랩스가 되고, 이 크레센트릭 사인, 서브콘드랄 프랙처가 있을 때는 본 디지즈이지만, 클랩스가 진행되면, 그리고 오스테오아트라이티스가 생기면 이것은 관절 질환으로, 조인트 디지즈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본 스캔도 초기 진단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TC99M 메틸렌 다이포스포네이트를 이용하고 early detection에 highly sensitive 합니다. 이 renal transplantation 후에 오스토네크로시스가 의심되어서 엑스레이에서 라디오그래피에서 의심이 되고, 여기서는 suspicious한데 이 본스캔에서 양쪽 피머럴 헤드에 포톤 디펙트를 보이는 멀티포칼 오스토네크로시스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다른 관절도 같이 이빌루에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radiation dose, poor spatial resolution, DDX의 inaccurate 한정과 특히 프로그노시스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스토네크로시스는 MR 이미징이 중요한 진단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I는 100%의 센시티비티를 보이고, 그 진단할 때 로우 시그널 밴드, 리액티브 인터페이스의 더블 라인 사인을 이용하게 되죠. 지오그래픽 패턴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페리 리저널 본메로 이디마는 환자의 페인과 프로그노시스, 즉 네크로틱 본 포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이퓨전은 약 50%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MRI 사인 중에서 더블 라인 사인은 이 리액티브 인터페이스를 보는 것인데, 오스토네크로시스는 다섯 레이어로 보통 생각하죠. 아티큘라 카틸리지가 있고, 네크로틱 본, 그리고 프랙처가 일어나는 부위, 그리고 그라듈레이션 티슈와 그 바깥쪽에 스크레로틱 본이 보이는 리액티브 본 인터페이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리액티브 인터페이스에 그라듈레이션 티슈가 있고, 이 스크레로틱 본이 보이고, 이것이 그 그라듈레이션 티슈는 T2A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스크레로틱 본은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의 더블 라인으로 보이겠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에 유펜의 레디알러지스트인 미첼 교수가 이 보고를 한 후에 여러 가지 관절뿐만 아니고 지금도 유용한 사인으로 진단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스토네크로시스는 AVN이라고도 많이 보고하고 있고요. 용어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셀의 컴포넌트가 데스하는 것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스페시픽 엔티티는 아니고요. 이것은 inadequate blood supply의 오스테오사이트, 본셀이 죽고 헤드 클랩스, 디스트럭션, 디서비티를 가지는 영 인디비듀얼에서 토탈 힙을 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공일 때 이 오스토네크로시스의 원인을 쓰라라는 게 전문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험은 안 나오겠죠. 원인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이셉틱 이렇게 해서 외우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알코올 20%, 스테로이드 35%, 그 다음에 트라우마는 보고자에 따라서 트라우마틱과 넌 트라우마틱 갈라서 보고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보고자에 따라서 환자 셀렉션에 따라서 15에서 50%까지 다양한 범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디오패틱이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약 30%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정리하면 이디오패틱, 알코올, 스티로이드, 트라우마 뭐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모럴 헤드의 오스토네크로시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러드 스프라이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특히 트라우마틱 오스토네크로시스 때는 결정적이죠. 그래서 이 femoral head는 엑스트라 캡슐라 아트리얼 링을 형성하고 있고, 이 medial femoral circumflex artery와 lateral femoral circumflex artery가 여기서 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edial femoral circumflex artery가 65% 정도
그래서 슈피로 라데랄 쪽 주로 스플라이하고 그 다음에 라데랄 페모랄 서컴플렉스 아트리는 약 30% 정도 인피리어 쪽에서 그리고 미디알 쪽에서 스플라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5 내지 10%에서 리가멘 테레스 아트리가 피모 헤드를 스플라이하게 되겠죠. 레지닉 쌤의 교과서에서 예전에 공부하던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딥페모럴 아트리 혹은 페모럴 아트리에서 그 라데랄 페모럴 서컴플렉스 아트리와 미디얼 페모럴 서컴플렉스 아트리가 링을 형성하고 있고 이쪽 위로 올라가는 아트리들이 레티나큘러 아트리가 인피리어 레티나큘러 아트리와 위쪽에서 슈프러 레티나큘러 아트리가 있겠습니다. 이 슈프러 레티나큘러 아트리에서 라데랄 에피피지알 아트리가 나오는데요. 오스티오네크로시스가 잘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웨이트 베어링 포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슈프러 레티나큘러 아트리에서 나오는 라테랄 에피피지알 아트리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미디알 에피피지알 아트리에서 나오는 리가멘트 테레스 아트리 오브 리가멘트 테레스가 있겠습니다. 이 리가멘트 테레스 아트리는 그 옵츄레이트 아트리에서 스플라이를 오리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그 엑스라 캡슐라 아트리얼 링의 미디얼 페모럴 서컴플렉스 아트리와 라테랄 페모럴 서컴플렉스 아트리가 약간의 혼돈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미디얼 페모럴 서컴플렉스 아트리는 슈피리얼 앤 라데랄 페모럴 서컴플렉스 아트리는 인피리얼 미디얼인데 이 CORR에서 보고해 보시면은 인피리얼 레티나큘러 아트리 그리고 슈피리얼 레티나큘러 아트리 이렇게 끄면은 여기가 인피리어가 되고 미디얼 쪽이 되고 이 슈피리어고 라데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링을 형성하면서 페모럴 헤드를 스프라이를 하는데 이 아트리가 더 진행하면은 슈프레테나큘러 아트리가 진행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라테랄 에피피셜 아트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라테랄 에피피셜 아트리는 미디얼 서컴플렉스 아트리에서 오리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일리오소아스 미디얼 쪽이죠. 그 다음에 그레이트로칸트 라테랄 슈피리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얼 페모럴 서컴플렉스 아트리에서 미디얼 레티나큘러 아트리, 포스티리어 레티나큘러 아트리가 형성되고 이 뒤쪽까지 그 다음에 슈피리어 쪽으로 하는 슈피리어 레티나큘러 아트리로 생각되는 부분까지 미디얼 페모럴 서컴플렉스 아트리에서 스플라이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데랄 페모럴 서컴플렉스 아트리는 안테리어 라데랄 쪽인데 이까지 진행되지 않고 여기서 아나스토모시스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딥 페모럴 아트리에서 이 라데랄 페모럴 서컴플렉스 아트리와 미디얼 페모럴 서컴플렉스 아트리가 링을 형성하고 이 레티나큘러 아트리들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인피리어 레티나큘러 아트리고 여기에 가면 수피리어 레티나큘러 아트리가 있는데 이것이 라데랄 에피피잘 아트리고 오스티오네크로시스의 중요한 혈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리 오브 리가멘 테레스가 옵투레이트 아트리에서 스프라이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시 글자로 정리하면은 엑스라 캡슐라 아트리얼 링은 미디얼 페모럴 서컴플렉스 아트리가 중요하고 레티나큘러 아트리들이 페모럴 헤드를 스플라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라데랄 에피피지알 아트리가 그 미디얼 페모럴 서컴플렉스 아트리에서 오리진하고 이것은 메이저 블러드 스플라이 오버 페모럴 헤드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70에서 80%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저리에 프론 하다는 것, 잘 인저리에 블루너블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위에 오스네크로시스가 잘 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 5 내지 10%의 리가멘트 아트리가 페모럴 헤드를 스프라이하고 이건 특히 차일드 때, 영에이지에서도 중요한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오스네크로시스는 보통 바이라테랄로 오게 되죠. 얼리 다이고노시스를 위해서 본 스캐너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업테이크가 증가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MRI에서도 양쪽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80%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그포르티 디지즈 차일드 때 오는 오스네크로시스는 10 내지 20%가 바이라테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혼돈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 바이라테랄 오스네크로시스가 있으면서 그 본 인팍션이 다른 부위에 있는 경우에 이것은 그 이디오패틱이나
그런 것보다도 언더라잉 디지즈를 의심해야 되고 특히 SLE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LE가 있는 경우에 femoral head에 bone impaction이 오는 경우는 10에서 30% 정도 보고되고 있고 femoral head뿐만 아니고 humeral head 다른 부에도 임팍션이 오는데 그 이유는 이런 그 스티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그 코티코스테로이드에 의한 것 그리고 이 SLE 자체가 베스큘라이티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게 되는데 이 코티코스테로이드 테라피의 관계에서는 도즈가 많을수록 사용한 듀레이션이 길수록 오스테오네크로시스가 더 잘 온다고 합니다. ALLS도 오스테오네크로시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모테라피, 이뮤노테라피뿐만 아니고 스테로이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오스테오네크로시스가 오고 특히 ALL의 경우에는 younger age,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테라피의 기간이 긴 때 오스테오네크로시스가 잘 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리널 트랜스플란테이션 후에 오스테오네크로시스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보고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약 10%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1980년도, 90년도에 이 리날 트랜스플란테이션 후에 오스네크로시스를 진단한 경우를 10% 정도 보고하고 있어서 제가 한 4, 50 케이스를 그 네프랄라지에 부탁을 해서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케이스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는 10케이스면 한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정혜원 선생님이 그 보고를 라지 케이스에서 많은 케이스에서 정리를 했는데 약 6% 미만 정도 뭐 이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5 내지 6% 정도 아니면 10% 5에서 10% 정도가 리날 트랜스플란테이션 후에 그 오스네크로시스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힙페인이 있으면은 MRI를 스크리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임뮤노세라피와 본 메타볼리즘 자체의 그 문제에 의해서 오스네크로시스가 잘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세라피 후에 6년이 지난 후에 오스네크로시스가 레프트 피모럴 헤드에 왔는데요. 이런 거 스테로이드 인듀스드 오스네크로시스라고 생각되는 환자에서 보고에 의하면은 이 오스네크로시스는 week to month 그 수개월 내에 흔히 오고 심지어는 그 years later 이 환자는 6년 뒤에 오스네크로시스가 온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네크로시스는 비교적 수개월 내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늦게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스테로이드 테라피의 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리널 트랜스플란테이션 후에 랩 사이드에 early 오스네크로시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8개월 후에는 확 진행되어서 그 스테이지가 많이 높아졌죠. 이런 경우에는 그 액티브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넥 프랙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으로 피머 헤드에 오스네크로시스가 오는 경우에 이런 그 넥 부위에서 그 리액티브 그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고 이 부위가 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위가 전체적으로 약해지면은 오스네크로시스가 전체적으로 오면은 넥 프랙처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주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비교적 그 스캔이 앞에 엔테리어 쪽으로 스캔이 돼 있어서 이 전체 피부 넥이 헤드가 다 인볼브되고 넥 쪽에 스크로틱 체인지, 리액티브 체인지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프랙처가 의심이 올 수가 있고 또 프랙처와 감별을 해야 되는 그런 오스네크로시스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그 에티피컬하게 그 센트럴 소실에만 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포컬하게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아마 그 리가멘테스 아트리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해봅니다만은 전형적인 그 라데랄 쪽, 슈페로 라데랄보다는 센트럴 소시를 인볼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스네크로시스가 이렇게 피부 넥 쪽으로 오는 경우에 이런 것을 세그멘탈 혹은 미니멀 인볼브먼트 혹은 센트럴 아일랜드 패턴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엑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임팍션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트랜스서비컬 프랙처 수술 후 2년 후에 오스네크로시스가 생겼는데 많은 그 서비컬 렉 프랙처가 오게 되면은 뭐 반드시 팔로우를 하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모랄 렉에 오스네크로시스가 왔는데 이 인시덴스는 약 10 내지 45%반 이하 정도는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혹은 그 이후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규칙적으로 팔로우를 해야 되고 이것은 그 슈퍼라데랄 쪽에 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라데랄 에피피셜 아트리 즉 미디알 페모랄 서컴플렉스 아트리의 그 브랜치인 미디알 라데랄 에피피셜 아트리의 그 인주리가 의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오스네크로시스는 페인이 있을 때, 힙 페인이 있을 때 검사를 할 뿐만 아니고 그 우리가 많이 하는 검사인 엘스파인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스카우뷰나 이런 코로나를 위해서 오스네크로시스를 인시덴탈하게 발견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 상황을 봐가면서 그 팔로우를 하거나 이 오스네크로시스를 이벨리에이션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스네크로시스와 비슷하거나 오스네크로시스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것인데 이 환자는 그 오스네크로시스 본 임팍션이 특징적으로 오지 않는 디스탈 티비아, 칼케니우스, 테일루스 이런 쪽에 오는 경우에는 SLE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 환자는 특징적으로 본의 니 조인트의 프리프리 쪽에 피무와 티비아 쪽에 블라스프라이어와 관계없는 것이죠. 여기 왔는데 이 환자는 그 더말 네크로시스, 레이저 테라피를 받고 본 임팍션이 온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팬크라타이티스에 의한 팬 네크로시스, 본셀이 죽은 것이 아니고 팻셀이 죽었는데 이미징은 거의 본 임팍션과 거의 유사한 소견으로 감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스네크로시스의 스테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